어떻게 하면 고부 갈등 없이 평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을까?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9월 말,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김씨 가문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향을 풍기는 작의 장식장 위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한 과일과 떡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한국화가 박노수의 그림이 걸려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 김 여사는 벌써부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김 회장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명절 준비만큼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특히 올해 추석은 며느리 지혜의 친정 식구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김 여사는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사업을 내조하며 사교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명품백과 고급 레스토랑을 즐겨 찾는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매일 아침 요가와 필라테스로 몸매 관리를 하고 피부과와 에스테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물론 틈틈이 꽃꽂이와 서예를 배우며 자신을 가꾸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집안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김 여사는 며느리 지혜에게도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반면 지혜는 소탈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지방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졸업 후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다. 화려한 삶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좋아하는 그녀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다. 평소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시댁에 갈 때만큼은 단정한 원피스나 투피스를 갖춰 입으며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요리 학원을 다니며 음식 솜씨를 키우고 전통 예절을 배우며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지만 김 여사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다. 김 여사는 지혜의 친정이 자신과는 다른 환경이라는 점이 못마땅했다. 지혜의 아버지는 평생을 교사로 봉직했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왔다. 김 여사는 자신과 다른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을 가진 지혜의 부모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명절 선물을 준비할 때도 자신의 친정에는 고가의 한우 세트와 명품 화장품을 보내면서 지혜의 친정에는 마트에서 구입한 평범한 선물 세트를 보내는 등 차별을 두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러한 미묘한 갈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특히 김 여사는 지혜의 친정 식구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사돈댁에서는 뭘 좋아하실까?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 집 분위기에 적응이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이번 추석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는 없을까?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추석 아침을 맞이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으로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콩나물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어릴 적 추석은 늘 기다려지던 명절이었다.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오빠와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마당에서 윷놀이를 하던 기억은 지혜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다.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던 그 시절,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이 피었던 따뜻한 분위기가 그리웠다. 특히 아버지는 늘 지혜의 편이었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을 때면 아버지는 몰래 지혜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위로해주곤 했다.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던 지혜에게 아버지는 내 꿈을 위해서라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다며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뛰었다. 지혜는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다. 시댁에서는 늘 긴장해야 했고 작은 실수에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지혜야, 송편은 다 빚었니? 사돈댁 식구들 오시기 전에 준비 다 해놔야지. 김 여사의 목소리가 지혜의 생각을 끊었다.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지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송편은 아직 반도 빚지 못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시어머니가 시킨 제사 음식 준비를 돕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송편을 빚으려니 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사돈댁 오셨네. 김 여사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현관으로 나갔다. 지혜의 부모님과 오빠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지혜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부모님을 맞이했다. 아이고, 우리 딸 잘 지냈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말했다. 그럼요, 어머니. 저야 늘 잘 지내죠.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졌고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더욱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지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시댁에서 겪는 어려움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고 늘 괜찮은 척해야 했다. 사돈어른, 어서 들어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여사는 친절한 목소리로 지혜의 부모님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김 여사는 지혜의 부모님이 가져온 선물을 보며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걸 뭘 또 사오셨어요. 빈손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라고 말했지만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선물을 대충 살펴본 후 그럼 식사 준비가 다 됐으니 식탁으로 가시죠 라며 거실로 안내했다. 점심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 여사는 지혜의 부모님에게 사돈댁에서는 뭘 좋아하세요?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물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혜의 부모님이 음식에 대해 칭찬할 때마다 아이고, 별거 아닌데요. 시골 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식사 도중 김 여사는 지혜의 아버지에게 사돈어른, 요즘 학교에서는 뭐 가르치세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가르치기 힘드시죠? 라고 물었다. 지혜의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예,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더군요이라고 대답했다. 김 여사는 그러며 요즘 애들은 예의범절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다 부모 잘못이죠. 라며 지혜의 부모님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혜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혜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애들은 다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하지만 김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지혜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예의 바르게 자랐잖아요. 부모님께 잘 배웠다는 증거죠. 김 여사는 마치 지혜의 부모님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 말에 지혜의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요. 우리 지혜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했죠. 지혜의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지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지혜는 어머니, 제가 차 좀 더 가져올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다. 진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때 김 여사는 지혜의 어머니에게 사돈댁, 옷이 참 수수하시네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편안해 보여서 좋네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지혜 어머니의 옷차림을 촌스럽다고 비꼬는 것이었다. 지혜의 어머니는 참다 못해 저는 옷에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라서요. 편한 게 최고죠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결국 지혜의 아버지가 나섰다. 사돈,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지혜 얼굴도 봤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쾌한 감정이 역력했다. 벌써 가시게요?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김 여사는 마지못해 말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혜는 부모님을 배웅하며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했다. 괜찮다. 딸 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지혜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 여사는 왜 그러니? 뭐 잘못 먹었니? 라고 차갑게 물었다. 지혜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구셨어요? 라고 따져 물었다. 김 여사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부모님께 잘 대해드렸는데 왜 그렇게 센서티브하게 구니? 라며 되려 화를 냈다. 어머니 눈에는 그게 잘 대해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말씀 때문에 저희 부모님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 부모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손님을 맞이한 것뿐이야. 김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여사는 뭐라고? 내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며느리야. 내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네, 저는 어머니 며느리지만 동시에 저희 부모님의 딸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 여사는 너 정말 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지혜의 남편인 정훈이 거실로 들어왔다. 정훈은 부모님과 지혜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지혜는 정훈 씨.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너무 무례하게 구셨어요. 라고 말했다. 정훈은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제가 괜히 나에게 트집을 잡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라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정훈은 어머니, 지혜 말 좀 들어보세요. 지혜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해하셨다고 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너까지 나에게 이럴 거야? 나는 내 어머니야 라고 소리쳤다. 정훈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도 지혜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혜에게 지혜야, 진정하고 자세히 얘기해봐 라고 말했다. 지혜는 정훈에게 시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부모님의 옷차림과 선물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비하하며 부모님의 교육 방식을 비난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정훈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지혜 말이 사실이에요. 정훈은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변명했다. 정훈은 어머니,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어머니는 지혜 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여사는 뭐라고?
내가 사과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정훈은 어머니, 지혜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지혜와 함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뭐라고? 너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라며 눈을 부릅떴다. 정훈은 협박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존중하지 않으시니 저희도 어머니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때 갑자기 김 여사가 으윽 하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어머니, 정훈과 지혜는 놀라서 김 여사에게 달려갔다. 김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라고 힘겹게 말했다. 정훈은 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김 여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는 김 여사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협심증 발작을 일으켰다고 했다. 정훈과 지혜는 김 여사의 병실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와서 환자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말했다. 정훈과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 여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곁에는 정훈과 지혜가 있었다. 김 여사는 정훈, 지혜야, 라고 힘없이 불렀다. 정훈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여사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지혜의 부모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정훈과 지혜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두 후회했다. 지혜는 김 여사의 손을 잡고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혜와 정훈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더 이상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내 전 재산은? 이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정훈과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김 여사는 내 재산은 모두 가짜야? 라고 힘겹게 말했다. 정훈과 지혜는 깜짝 놀랐다. 김 여사의 말은 무슨 뜻일까? 김 여사는 내가 모든 것을 꾸몄어. 라고 고백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정훈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여사는 사실 나는 재벌가의 딸이 아니야. 나는 고아였어. 라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속였어. 내 남편도 너희들도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훈과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 여사의 말은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 김 여사의 고백은 정훈과 지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 뒤에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 여사는 흐어흐어 흐느끼며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차별과 냉대, 성공에 대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인생까지. 나는 항상 불안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위장해야 했지. 재벌가의 딸 행세를 하면서 남편의 사업을 돕고 사교계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진짜 나 자신을 잃어갔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지. 김 여사는 지혜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지? 내 부모님께도 나는 그저 내 불안감을 너에게 쏟아낸 것뿐이야. 라고 사죄했다.
지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고백을 듣고 난이 연민과 동정심이 생겼다. 가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시어머니의 고독과 불안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지혜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정훈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백은 그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잊고 편히 쉬세요. 정훈은 김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김 여사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는 듯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여보, 김 여사는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김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게 다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정훈은 어머니의 고백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김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신이 고아였다고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속였어요.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김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 지난 일이야. 김 회장은 김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김 회장의 말에 김 여사는 오열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회장의 다음 말은 모두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나도 할 말이 있어. 김 회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진짜 김 회장이 아니야. 모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김 회장의 운전기사였어. 김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 회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신임을 얻어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김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는 김 회장의 신분을 훔쳐 회장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김 회장의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김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훈과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부모님은 모두 가짜였다. 그들은 거짓된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저기. 여자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진짜 김 회장의 딸입니다. 모두는 경악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 진실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병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갑작스러운 여자의 등장에 병실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저는 진짜 김 회장님의 딸, 김수연입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는 가운데 수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고 계신 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죠.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외국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말에 따르면 진짜 김 회장은 죽기 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현 김 회장에게 회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딸 수연이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예술가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운전기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수연은 굳은 결의를 보이며 말했다. 그동안 저를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주신 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유수연의 말에 현 김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지. 자네가 진짜 주인이니까. 그는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그는 이제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수연은 현 김 회장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훈과 지혜를 바라보며 두 분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두 분의 삶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네요. 라고 사과했다. 정훈과 지혜는 수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들은 수연에게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면 되죠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는 풀렸다. 김 여사는 자신의 거짓된 과거를 고백하고 지혜와 그녀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짜 인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현 김 회장 역시 자신의 자리를 수연에게 돌려주고 정훈과 지혜의 지지를 받으며 회사의 고문으로 남아 경영을 돕기로 했다. 비록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욱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특히 지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화해를 이루어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시어머니는 지혜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고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예쁜 딸을 출산했고 김 여사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손녀를 돌보았다. 지혜의 부모님도 자주 왕래하며 사위, 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소통과 지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겉모습에 속아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을 빚었던 그들은 솔직한 대화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특히 고부 갈등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이야기는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열쇠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와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오해는 대화를 통해 풀 수 있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다. 결국 행복한 가족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